님 지금 브리핑 이제 끝나고 한 젊은이의 그 질문 때문에 제가 다시 지금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네,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브리핑 너무 잘 들었고요. 브리핑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 뭐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다 사람을 매수하고 정권을 매수하고 언론을 매수하고, 그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정치의 역사를 보면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쭉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군이 이제 권력을 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인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던 시대가 노무현에서 다시 MB로 온 건데, 왜 MB 때는 왜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물고 놓지, 왜 이 사람이 파헤치지 못했는지, 저는 그때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뇌물을 받았던 뭐랬든 상관없지, 왜 지금에 와서 같은 정권인데, 같은 여당이라고 그러죠, 새누리당하고 한나라당, 같은 MB고 같은 박근혜인데 왜 지금에서야 박지원이 자기가 더 잘나서 마치 자기가 뭘 다 해먹겠다고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김정은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사진, 그리고 신문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한국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에 종편, 개편 이런 방송국들이 많이 생기고 뉴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북한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정보들과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북한에 대한 신뢰, 그 속적인 잉어가 너무 자세하게 뉴스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점점 그런 걸 변해가느냐, 뭐 이게 그 중심에 뭐 간첩이 있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대체 반대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한 사람들은 왜 거기서 반박을 하지 못할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왜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파헤칠 수 있게끔 그 누구 하나 저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의 세상으로 점점 이게 돼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돼버렸어요. 네. 지금 진짜 이런 말을 좋은 생각이 좋은 들었어요. 질문인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답변을 할게요. 네네. 자, 왜 박지원이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또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왜 정리를 하지 못하고, 한성주 장군은 간첩 총수 이라고 하는데 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박지원이가 김대중 시대를 만나면서 문광부 장관으로 이제 46명의 최학래를 포함한 46명의 남쪽 언론인 대표들을 끌고 올라가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7박 8일간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X파일이 다 만들어져 갖고 이제 신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부장 김양건이가 갖고 있고, 또 그 지령을 받고 있는 박지원이가 갖고 있죠. 그래서 박지원이는 김양건이가 야, 꽃배달부 올라와라, 그러니까 2014년 8월 17일 날 꽃배달부로 꽃을 받아갖고, 김정은이 화환을 받아갖고 김대중 5주기 때 현충관에다가 이제 김정은 것은 새빨간 양탄자 위에, 박근혜 대통령 것은 이 시멘트 바닥 위에 올려놓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민구라고 하는 국방장관, 현충원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께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는 현재로서 박지원이를 잡아가둘 만한 능력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5.18에 대한 진실, 430명의 얼굴 대조, 사진 대조를 통해 갖고 이제 이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정상적인 나라의 황교안 국무총리라면 저거 수사를 하게 합시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지만원 박사가 거짓인지, 지만원 박사가 사실이라면 이제 이것을, 역사를 바로 잡읍시다. 이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간첩과 종북의 세상이 청와대부터 형성돼서 대통령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아킬레스 약점이고, 그러면 이명박이는 어땠느냐? 이명박 시절에는 대단했어요. 국민들이 이명박 씨를 수백만 표 차이로 이걸 해줬어요. 그렇죠. 경제 살린다고 그래. 그래서 경제 살리고 이제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이 종북 간첩단들을 솎아내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뭐가 일어났어요? 5월 달에 2008년도 5월 2008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했는데 2008년도 5월부터 9월까지 MBC가 선동해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미친 소 이걸로 둔갑을 시켜갖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전교조, 지금 2만 5천 명이 전교조에 간첩으로 앉아 있어요. 그놈들이 학생들까지도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유모차까지 동원해갖고 우리 쇠고기 먹고 싶지 않다. 맞아요. 미국 쇠고기 안 먹겠다. 이 쇠고기 파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이를 압박했고, 이명박 씨는 그 결과로서 뭘 했느냐? 나 이념 안 한다. 나 중도 실용 노선으로 간다. 그러므로 날 건드리지 말아달라. 요 얘기를 대통령이 한 거야. 그 얘기는 말하자면 종북 간첩 안 건드리겠다. 김대중과 노무현 요 10년 동안에 앉혀놨던, 그 다음에 저 안기부도 다 바꿔야 되잖아. 국정원에도 기무사도 경찰도, 그 다음에 하다못해 동석이까지 이게 반장까지 다 이 종북 간첩으로 다 앉았는데 이걸 다 처단하는 것을 나 안 하겠다. 그 대신 중도 실용으로 장사권 노선으로 갈 테니까 나를 임기를 보장해 달라. 이러고 이제 이명박이가 물러났어요. 그래서 박지원이를 건질 수 있었던 이제 누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포기하고 가고 있고, 그 이전에 노무현이는 박지원이를 감방에다 집어넣었죠. 노무현이가 박지원의 덕에 의해서 전자개표기 사건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그 저축은행 돈을 받아먹은 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감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무현이하고 박지원이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돼버렸네. 완전. 내가 저놈을 대통령 만들어줬더니만 저놈은 나를 구속을 했다. 이렇게 돼서 친노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세력 때도 박지원은 소외돼서 살았어요. 그렇죠. 한동안 조용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안철수를 만나갖고 이제 문재인이가 갖고 있던 호남표를 박지원이가 싹쓸이를 하면서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를 이제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것이 박근혜 바보 식물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를 건들지를 못했던 것이 이명박 바보 식물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씨는 그래도 깜빵으로 보냈는데 친노와는 등을 쥐고 살았다. 이 역사가 지나면서 안철수를 만나서 이제 물을 만났죠. 안철수를 만나서 정동영과 함께 또 누구죠? 그 당수. 안철수하고 같이 당수하고 있는 천정배를 만나갖고 이제 날개를 편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가 전면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언론이 왜 김정은의 선전장이 됐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도 8월 11일 날 남북 언론인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상호 중상 비방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김정은이를 높여드리겠다. 북한을 높여드리겠다. 이걸 박지원 문광 장관과 46명 최한래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언제 셋업된지는 몰라도 평양 방송의 방송분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7개 회사가 돈을 주고 거액을 주고서 이제 가서 보고 녹화하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가져와서는 이 뭐예요? 김정은의 선전장으로 돈 주고 저놈들 것을 우리가 해주면 우리가 오히려 중개료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돈 주고 이 짓을 하는 반역의 폐역의 언론 방송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돈 준 걸로 미사일 땅굴 그게 다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땅굴로 돌아오고 미사일과 핵무기로 돌아왔죠.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나라에 애국자는 없느냐? 다 죄다 기회주의자예요. 고영주 변호사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노무현이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진정한 올바른 애국자가 다 입을 닫았다. 왜? 언론인부터
다 재가를 박지원이가 먹였다. 뭘로? 돈 꾸러미로 갖다가 재가를 먹이고 입을 봉해버렸다. 이게 대한민국 1570명 간첩단의 언론이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 4만 5천 명 간첩 중에 학계에 들어가 있는 간첩이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전교조에 들어가서 초중 고등학교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7종의 역사 교과서를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쓴 걸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학계에 들어가 있는 장신대학교 교수 요 새끼들조차도 그거 역사 교과서를 왜 단위로 해서 국정교과서 하느냐, 이 데모하는 반역의 나라, 폐역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용기 있는 지식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무가 아니라 거의 안 보인다. 이제 그런 분이 정말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그래서 됩니다. 청문회를 이제 상시 청문회를 한다면 네. 이제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네. 박지원이를 향해서 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자고 한 네가 제정신이냐, 정진석이 원내 대표를 향해서 새누리당 네가 그래도 집권당의 원내 대표냐, 이렇게 꾸짖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 살리는 길은 의로운 사람,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누구 말이죠? 이순신 장군. 네. 새누리당에 70명의 의인이 있나이다. 많아요. 그러므로 300명 중에 240명 이 새끼들 나와라. 니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임을 향한 노래를 가서 불러야 된다고 한 반역의 무리들이다. 이걸 외치는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친박 중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식물 바보 대통령입니다. 5.18의 진실을 지만원 박사가 살뚱 죽을 뚱 하면서 밝혀냈으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저거 수사해라. 그래서 저게 거짓이라면 지만원 씨 깜빡이 쳐놔라. 저게 사실이라면 5.18 역사 바로 잡아라. 이 얘기를 왜 못해요? 그러고는 국민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할 일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국민이 돕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은 참 답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군님, 그동안에 브리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자가 옵니다. 대한민국 답이 없는 거 아니냐고. 답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굴 탱크 드러내 보이고 이걸 덮었던 박지원 세력을 이제 긴급 체포하고, 그 다음에 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제 아주 심플해졌어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하는 놈은 종북 간첩이에요. 아주 심플해졌어요. 왜? 님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아는데 이걸 모르고 했을 리가 없고, 그렇다면 저놈들은 여적이다. 이걸 대통령께서 결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소수를 들어 쓰지 다중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원도 수만 명이 와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겠다고 온 거 다 돌려보내고 몇 명 가지고 싸웠어요? 300명이요. 300명 가지고 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저 미디안 아말렉 족속을 이제 쳐서 이긴 겁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70명으로 쪼개진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역사의 반전의 기회가 거기에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왜? 김무성, 유승민이, 이한구, 그 다음에 유상현이, 정두원이, 이재호 이런 놈들이 섞여서 박지원의 지령을 받고 대통령을 쳐다보고 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당에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5천만만 바라보고 가는 이 정의로운 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김정은, 저 바로 어린 뒷머리 나온 어린아이처럼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해라고 말했던 이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생각납니다. 그 옆에 있는 저 아이가 바로 영화 태양 아래의 주인공입니다. 진미. 아직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없었던 8살 꼬마 아이입니다. 이진미. 네, 이진미 학생이요. 저 눈동자 눈초리를 보십시오.
김정은 언제부턴가 진짜 이것만 보면 대한민국 신문이라고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공산당이 정말 싫습니다. 간첩도 마찬가지입니다. 010-5368-1782 오늘은 젊은이의 생각을 들어본 한성주 대표님의 시사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왜 정리를 하지 못하고 한성주 장군은 간첩 총수 이라고 하는데 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박지원이가 김대중 시대를 만나면서 문광부 장관으로 이제 46명의 최학래를 포함한 46명의 남쪽 언론인 대표들을 끌고 올라가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7박 8일간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X파일이 다 만들어져 갖고 이제 신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부장 김양건이가 갖고 있고 또 그 지령을 받고 있는 박지원이가 갖고 있죠. 그래서 박지원이는 김양건이가 야, 꽃배달부 올라와라. 그러니까 2014년 8월 17일 날 꽃배달부로 꽃을 받아갖고 김정은이의 화환을 받아갖고 김대중 5주기 때 현충관에다가 이제 김정은 것은 새빨간 양탄자 위에 박근혜 대통령 것은 이 시멘트 바닥 위에 올려놓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민구라고 하는 국방장관, 현충원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께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는 현재로서 박지원이를 잡아 가둘 만한 능력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5.18에 대한 진실, 430명의 얼굴 대조, 사진 대조를 통해 갖고 이제 이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정상적인 나라의 황교안 국무총리라면 저거 수사를 하게 합시다. 국무회의석상에서. 그리고 지만원 박사가 거짓인지 지만원 박사가 사실이라면 이제 이것을 역사를 바로 잡읍시다. 이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간첩과 종북의 세상이 청와대부터 형성돼서 대통령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아킬레스 약점이고, 그러면 이명박이는 어땠느냐? 이명박 시절에는 대단했어요. 국민들이 이명박 씨를 수백만 표 차이로 이걸 해줬어요. 7종의 역사 교과서를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쓴 걸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학계에 들어가 있는 장신대학교 교수 요 새끼들조차도 그거 역사 교과서를 왜 단일화해서 국정교과서 하느냐, 이 데모하는 반역의 나라, 폐역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용기 있는 지식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무가 아니라 거의 안 보인다. 이제 그런 분이 정말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그래서 됩니다. 청문회를 이제 상시 청문회를 한다면 네. 이제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박지원이를 향해서 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자고 한 네가 제정신이냐, 정진석이 원내 대표를 향해서 새누리당 네가 그래도 집권당의 원내 대표냐, 이렇게 꾸짖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 살리는 길은 의로운 사람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누구 말이죠? 이순신 장군. 네. 새누리당에 70명의 의인이 있나이다. 많아요. 그러므로 300명 중에 240명 이 새끼들 나와라. 니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임을 향한 노래를 가서 불러야 된다고 한 반역의 무리들이다. 이걸 외치는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친박 중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식물 바보 대통령입니다. 5.18의 진실을 지만원 박사가 살뚱 죽을뚱 하면서 밝혀냈으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저거 수사해라. 그래서 저게 거짓이라면 지만원 씨 깜빡이 쳐놔라.
저게 사실이라면 5.18 역사 바로 잡아라. 이 얘기를 왜 못해요? 그러고는 국민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할 일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국민이 돕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람들은 참 답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군님, 그동안에 브리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자가 옵니다. 대한민국 답이 없는 거 아니냐고. 답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굴 탱크 드러내 보이고 이걸 덮었던 박지원 세력을 이제 긴급 체포하고 그 다음에 장군님 지금 브리핑 이제 끝나고 한 젊은이의 그 질문 때문에 제가 다시 지금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브리핑 너무 잘 들었고요. 이 브리핑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 뭐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다 사람을 매수하고 정권을 매수하고 언론을 매수하고, 그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정치의 역사를 보면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쭉쭉 내려오지 않까 군이 이제 권력을 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인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던 시대가 노무현에서 다시 MB로 온 건데, 왜 MB 때는 왜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물고 놓지, 왜 이 사람이 파헤치지 못했는지, 저는 그때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뇌물을 받았던 뭐랬든 상관없지, 왜 지금에 와서 같은 정권인데, 같은 여당이라고 그러죠, 새누리당하고 한나라당, 같은 MB고 같은 박근혜인데 왜 지금에서야 박지원이 자기가 더 잘나서 마치 자기가 뭘 다 해먹겠다고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김정은 아까 네. 말씀하신 그 그리고 사진 그리고 신문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한국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에 종편, 개편 이런 방송국들이 많이 생기고 뉴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북한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정보들과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북한에 대한 신뢰, 그 속적인 잉어가 너무 자세하게 뉴스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점점 그런 걸 변해가느냐. 뭐 이게 그 중심에 뭐 간첩이 있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대체 반대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한 사람들은 왜 거기서 반박을 하지 못할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왜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을 칠 수 있게끔 그 누구 하나 저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의 세상으로 점점 이게 돼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돼버렸어요. 지금 네. 진짜 이런 말을 좋은 생각이 좋은 들었어요. 질문인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답변을 할게요. 네네. 자, 왜 박지원이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또 이명박 다음에 그렇죠. 경제 살린다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제 살리고 이제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이 종북 간첩단들을 솎아내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뭐가 일어났어요? 5월 달에 2008년도 2008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했는데 2008년도 5월부터 9월까지 MBC가 선동해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미친 소 이걸로 둔갑을 시켜갖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전교조, 지금 2만 5천 명이 전교조에 간첩으로 앉아 있어요. 그놈들이 학생들까지도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유모차까지 동원해갖고 우리 쇠고기 먹고 싶지 않다, 미국 쇠고기 안 먹겠다, 이 쇠고기 파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이를 압박했고, 이명박 씨는 그 결과로서 뭘 했느냐, 나 이념 안 한다, 나 중도 실용 노선으로 간다, 그러므로 날 건드리지 말아달라, 요 얘기를 대통령이 한 거야. 그 얘기는 말하자면 종북 간첩 안 건드리겠다, 김대중과 노무현 요 10년 동안에 앉혀놨던, 그 다음에 저 안기부도 다 바꿔야 되잖아, 국정원에도 기무사도 경찰도, 그 다음에 하다못해 동석이까지 이게 반장까지 다 이 종북 간첩으로 다 앉았는데, 이걸 다 처단하는 것을 나 안 하겠다.
그 대신 중도 실용으로 장사권 노선으로 갈 테니까 나를 임기를 보장해 달라. 이러고 이제 이명박이가 물러났어요. 그래서 박지원이를 건들 수 있었던 이제 누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포기하고 가고 있고, 그 이전에 노무현이는 박지원이를 감방에다 집어넣었죠. 네? 노무현이가 박지원의 덕에 의해서 전자개표기 사건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그 저축은행 돈을 받아먹은 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감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무현이하고 박지원이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원숙이 됩니다. 돼버렸네. 완전. 내가 저놈을 대통령 만들어줬더니만 저놈은 나를 구속을 했다. 이렇게 돼서 친노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세력 때도 박지원은 소외돼서 살았어요. 그렇죠.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안철수를 만나갖고 이제 문재인이가 또다시. 갖고 있던 호남표를 박지원이가 싹쓸이를 하면서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를 이제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것이 박근혜 바보 식물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를 건들지를 못했던 것이 이명박 바보 식물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씨는 그래도 깜빵으로 보냈는데 친노와는 등을 쥐고 살았다. 이 역사가 지나면서 안철수를 만나서 이제 물을 만났죠. 안철수를 만나서 정동영과 함께 또 누구죠? 그 당수. 안철수하고 같이 당수하고 있는 천정배를 만나갖고 이제 날개를 편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가 전면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언론이 왜 김정은의 선전장이 됐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도 8월 11일 날 남북 언론인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상호 중상 비방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김정은이를 높여드리겠다. 북한을 높여드리겠다. 이걸 박지원 문광 장관과 46명 최한래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언제 셋업된지는 몰라도 평양 방송의 방송분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7개 회사가 돈을 주고 거액을 주고서 이제 가서 보고 녹화하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가져와서는 이 뭐예요? 김정은의 선전장으로 돈 주고 저놈들 것을 우리가 해주면 우리가 오히려 중개료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돈 주고 이 짓을 하는 반역의 폐역의 언론 방송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돈 준 걸로 미사일 땅굴 그게 다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땅굴로 돌아오고 미사일과 핵무기로 돌아왔죠.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나라에 애국자는 없느냐? 다 죄다 기회주의자예요. 고영주 변호사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노무현이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진정한 올바른 애국자가 다 입을 닫았다. 왜? 언론인부터 다 재갈을 박지원이가 매겼다. 뭘로? 돈 꾸러미로 갖다가 재갈을 매기고 입을 봉해버렸다. 이게 대한민국 1570명 간첩단의 언론이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 45,000명 간첩 중에 학계에 들어가 있는 간첩이 32,000명이에요. 32,000명 중에 25,000명이 전교조에 들어가서 초중고등학교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